부릿고개 험난했던 어려운 시절 한우와 함께 반백년 세월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리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한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 정상 만듭시다. 어머님 아버님 한우고기 드시면서 부디 영면하십소서. 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정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조사료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사료비를 확실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보통 조사료 하면은 장건초, 사일리지, 볏짚 등을 생각하게 되는데 과학적으로 평가하면은 농산 부산물, 식품 가공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조사료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PENDF, 즉 물리적으로 유효한 NDF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농산 부산물, 식품 가공 부산물을 조사료로서 일부 대체를 하면은 사료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원료들이 조사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농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원료를 개별적으로 모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서 대체를 하며 주요 원료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이메일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료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물리적으로 유효한 섬유소, 즉 PENDF, Physically Effective ND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ENDF는 저작 활동을 촉진하고 반추인의 큰 소화물 입자들의 부위물질, 즉 섬유소 매트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PENDF의 주요 물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조사료 또는 사료의 입자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입자 크기 분리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PENDF와 END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PENDF는 저작 활동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조사료 또는 사료의 입자 크기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ENDF는 사료 중 조사료 대체 능력과 젖소의 유지율 유지 능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PENDF나 ENDF 이 모두가 닥터 몰튼 씨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PENDF의 개념을 보면은 ENDF, 즉 유효 NDF보다도 훨씬 더 구속력 있는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저작 활동이 조사료 또는 사료의 입자 크기에 따른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PENDF는 NDF 곱하기 물리적 효과 요인 Physically Effective Factor를 말하는 것입니다. PEF, 즉 물리적 효과 요인은
0에서 1로 표시되는데 저작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0, 100% 효과가 있으면 1로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1981년에 서드윅스 등이 개발한 조사력과 지수 RVI와 멀튼 박사가 개발한 PENDF, 즉 물리적으로 유효 NDF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사력과 지수 RVI, Rapid Value Index는 건물 1kg당 저작 시간, 즉 분을 고려한 것인데 반해서 물리적으로 유효한 NDF, 즉 PENDF는 저작 활동을 촉진하는 상대적 효과와 NDF 함량을 고려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1980년대부터 조사력과 지수, 즉 Rapid Value Index를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RVI, 즉 조사력과 지수는 건물 킬로그램당 저작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저작 활동은 동물의 품종, 동물의 크기, 사료 섭취량 등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멀튼 박사가 개발한 PENDF는 씹고 반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수의 물리적 특성, 즉 입자 크기를 고려한 것입니다. PENDF 측정은 건조 후 채질하여 1.18mm 스크린에 남는 NDF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추인의 pH 변이의 71%가 이 PENDF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PENDF는 멀튼 박사께서 이전에 개발한 유효 NDF, 즉 ENDF 버전을 더욱더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아직도 유효 NDF, ENDF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PENDF는 사료에 대한 상수, 즉 항상 똑같은 숫자, 이것을 사료 배합 설계 시 영양소로 첨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NDF, ENDF, 그리고 PENDF와의 관계 모식도를 살펴보면은 PENDF는 항상 NDF 함량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ENDF는 NDF 함량보다 적거나 때론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PENDF의 결정 요인을 보면은 섬유소 함량, 사료 입자의 크기, 사료 입자의 소화 정도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반추인에서 층을 형성하여 소화물의 섬유소 매트를 형성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PENDF의 역할을 살펴보면 반추인 내에 층을 이루는 소화물의 섬유소 매트를 형성해 가지고 반추인의 대립자를 체류시키고 반추 작용을 자극하고 반추 활동을 촉진하며 반추인의 발효의 동적 작용을 하며 소화물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PENDF는 타액 분비를 촉진하여 반추인의 pH를 적정하게 유지시키고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며 젖소에 있어서의 유지율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PENDF와 관련된 이론, 즉 추잉 액티비티, 저작 활동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면은 섬유소의 특성, 조사력과 지수, RVI, 물리적 구조, 섬유소 품질 지수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PENDF와 관련 이론들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PENDF는 고정된 고정상수, 즉 0에서 1까지와 참고값,
화분과 장건초를 1로 하여 기초로 한 사료의 특성이 있는 반면에 기타 관련 이론들은 생체 반응, 즉 건물 킬로그램당 저작 시간, 분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체 반응은 특정 시점의 상황에 따라 변이가 클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력가 지수, 즉 RVI와 같이 저작 활동을 토대로 한 조사의 품질 평가는 변이가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 활동은 동물의 품종, 동물의 크기, 사료 섭취량, 섬유소 함량, 사료 입자 크기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사료 중의 PEF, 즉 물리적 유효인자와 PENDF, 물리적 유효 NDF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ENDF는 화분과 장건초를 1로 하여 표준으로 삼고 조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화분과 장건초를 표준으로 하여 PEF, 즉 물리적 유효인자를 1로 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화분과 장건초는 조사료의 품질로서 100%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분과 장건초를 실험실에서 채질을 하여 1.18mm 체에 잔류하는 물질이 98%가 된다면 이것은 PENDF가 0.98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이 되는 화분과 장건초의 PEF의 상수가 1이라 할지라도 1.18mm 체에 채질을 하였을 때 잔류하는 물질이 98%에 불과함으로써 이 화분과 장건초의 PEF는 0.98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화분과 장건초는 가령 NDF 함량이 65%라고 하면은 PEF 상수를 1로 하는 게 아니고 0.98로 하여 곱하면은 PENDF, 즉 물리적으로 유효한 NDF 함량은 63.7%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옥수수 사일리지의 PENDF를 살펴보면은 PEF 상수는 0.85인데 1.18mm 체에 잔류하는 건물 함량은 8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옥수수 사일리지 NDF 함량이 51%라고 하면은 PENDF는 51 곱하기 0.81을 하면 41.5%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맥주박, 옥수수 분쇄, 대두박, 대두피, 미강 등의 NDF 함량도 PENDF를 계산하면 유효한 NDF 함량으로 따져서 섬유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료로서의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맥주박같이 보통 우리가 조사료로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도 8.3%의 물리적으로 유효한 NDF 함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두피처럼 NDF 함량이 67%로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효 NDF, 즉 물리적으로 유효한 NDF 함량은 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두피는 가소화성이 높은, 즉 소화하기 쉬운 섬유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섬유소, 즉 조악한 조사료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 함께 사용하면은 그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팔파 펠렛의 PEF는 0.4이나 1.18mm 체에 잔류하는 물질은 0.06에 그치므로
조사료의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밀사일리지, 연맥사일리지, 보리사일리지, 오차지사일리지, 수단사일리지 등의 PEF는 0.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일리지들의 1.18mm 체에 잔류하는 건물의 함량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다 하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실제로 채질을 하여 조사료의 품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표에 나와 있는 PEF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만약 사일리지를 미세하게 절단하였다면 거칠게 절단한 것에 비해 마이너스 5의 PEF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본 표에서 보면은 보리집이나 밀집의 PEF는 1인데 보리, 통보리일 경우 0.9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표는 옥수수의 가공 정도에 따른 PEF를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옥수수, 통옥수수, 후레이크 등의 PEF가 0.8로 상당히 높다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후레이크의 경우에는 압착의 정도에 따라서 PEF의 상수가 변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공의 경우에는 PEF가 0.4에 불과하나 NDF 함량이 74%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PENDF는 29.6%, 거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조사료를 어느 정도 대체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표에서 주목할 것은 비트펄프 펠렛입니다. 비록 PEF는 0.3이나 NDF 함량이 47.5%로 PENDF 함량은 14.25%가 됩니다. 약간의 조사료적 가치를 하고 있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가수와 섬유소가 높기 때문에 조악한 조사료와 함께 사용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면실의 PEF는 0.9로서 상당히 높은데 또한 NDF 함량도 50%로 높습니다. 따라서 PENDF 함량은 45%로 거의 장초와 맞먹는 조사료적 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실피의 조사료적 가치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구사료의 완전 배합사료, 즉 무볏짚 사료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면실피 PEF는 0.9로서 매우 높고 NDF 함량조차도 75%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PENDF 함량은 67.5%로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화분과 장건초와 거의 대등한 조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단백피, 아마박, 귀리피, 해바라기박, 소맥피 등도 PENDF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젖소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 PENDF 함량은 19 내지 21%를 권장하고 있답니다. 한편 한우 비육의 최적 PENDF 함량은 다목적일 경우에는 12 내지 18%, 사료 효율 개선의 목적으로는 15 내지 12%, 간 부종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할 때는 15 내지 18%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료비 절감 방안으로서 목초라든지 고간류, 즉 볏짚 등을 사용을
최소화하고 PNDF를 활용하여 부산물로 대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실피, 면실, 대두피, 비트펄프, 파인애플박 등등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각종 사료 원료의 영양학적 가치 및 사료적 가치를 해부해보고 제1부에서는 전지 면실과 면실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